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올라오는 사연을 챙겨 듣고 있는 29살 남자입니다. 따로 하는 일은 없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형수님과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제 주변 동기들이나 친구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취직을 바로 준비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졸업을 일찍 한 게 뭐라고 그렇게 여유를 부렸는지 취직 준비보다 조금 더 청춘을 즐기는 생각에 취직을 위해 더 해야 하는 공부를 안 하고 놀기 시작했어요. 토끼와 거북이의 일화가 생각이 나네요. 지금은 뭐하러 그렇게 헛된 시간을 보냈는지 후회가 되지만 이미 후회를 시작했을 때는 때가 늦은 상황이었어요. 시간은 야속하게도 빠르게 지나가기만 했습니다. 결국 저는 별다른 수학도 없이 본가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저희 집이 큰 집은 아닌데 대신에 다른 의미로 큰 집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집이 제일 컸거든요. 덕분에 친척들이 전부 모이기 쉽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사를 저희 집에서 지내고 명절이나 무슨 날마다 저희 집에 모였습니다. 세뱃돈을 받기 위해 내려간 본가에서 처음으로 가족이 아닌 사람이 한 명 섞여 있었어요. 사촌형이 있었는데 결혼을 할 것 같다고 가족들에게 인사를 시키려 예비 형수님을 데리고 왔던 거예요. 저는 형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속으로 와고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요즘 잘 나가서 예능에도 많이 나오는 연예인, 누구를 완전히 그대로 빼다 박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신기했던 게 친척형이 옛날부터 공부를 잘해서 어머니도 저한테 친척형 하는 거 반만 따라 해보라는 잔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공부벌레였는데 그래서 당연히 똑같이 고리타분하고 지루한 공부벌레 같은 여자를 만날 줄 알았는데 또 어디서 이렇게 예쁜 여자를 데리고 왔나 싶더라고요. 얼굴도 잘 보인다고 형수님이 나름 차려입고 왔는데 제사를 지내는 집이라고는 설명을 듣지 못한 건지 치마를 입고 와서 제사 지낼 때 자꾸 눈길이 그쪽으로 가서 아주 혼이 났습니다. 식사할 때도 규자상을 여러 개 붙여놓고 펴서 먹었는데 일부러 형수님 옆에 앉았는데 정말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친척형도 자기 와이프 될 사람이 저렇게 불편해하고 있는데 눈치도 전혀 없다 싶어서 제가 방에 가서 담요를 하나 가져다 줬습니다. 형수님이 담요를 받으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눈인사를 하는데 형수님의 미모에 그 정도의 눈웃음이면 우리 친척형이 아니라 어디 재벌 집 후계자도 꼬실 수 있었을 텐데 싶었습니다. 아무튼 제사가 끝나고 점심 식사까지 끝나고 나니 어른들 몇몇이 거실에 모여서 수다를 떨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각자 빈방 하나씩 차지하고 낮잠을 자거나 했습니다. 저도 제 방에 가서 쉬고 싶었는데 취직 안 한다고 친척들 입에 오르내리다가 갑자기 잔소리를 듣는 분위기가 돼버려서 어떻게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벌만 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친척형이 전날에 늦게까지 일하고 퇴근을 했고 몇 시간 못 자고 차 끌고 내려오느라 많이 피곤하다고 하여 제 방에서 눈 좀 붙이겠다고 하는 바람에 방까지 빼앗겨 버리고 말았어요. 누구는 어디 취직했다더라 하면서 무슨 사돈의 팔촌 이야기까지 하면서 저를 나무라고 있었습니다. 일찍 눈치채고 방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괜히 화제의 주인공이 되어버렸고 요즘은 뭐가 비전이 좋다더라 월급을 잘 받는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혼나고 있었습니다. 현수도 당하고 비교까지 당하니까 솔직히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었는데 저희 친누나가 마침 친구 좀 만나고 오겠다고 밖으로 나가다가 갑자기 저를 향한 화살이 누나한테 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명절날에 어딜 쏘다니냐 하면서 여자가 그렇게 밖으로 돌면 시집을 못 간다나 하면서 저 대신에 누나가 붙잡혀서 잔소리를 다 받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 틈을 타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괜히 제 방에서 자고 있는 친척형을 깨우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마침 붙잡혀 버린 누나 방에서 쉬면 되겠다 싶어서 거실에 있는 어른들한테 최대한 들키지 않도록 살금살금 누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시선은 친척 어른들을 향해 있었고 최대한 살살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았을 때 저는 얼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는 예비 형수님이 계셨고 마침 형수님은 누나가 빌려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있던 와중이었던 거예요. 형수님들이 계시니 괜한 일을 만들까봐 형수님은 제가 들어오는 걸 보고도 놀라서 있을 뿐 소리도 지르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순간에는 당황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밖으로 나가면 나가는 대로 다시 친척들한테 잡힐 것 같고 그러다가 친척 어른들 앞에 형수님의 이런 꼴을 다 보여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은 소리로 연신 사과를 한 뒤에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려버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고 눈을 꽉 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뇌리에 각인된 모습이 감은 두 눈 속으로 선명하게 보이더군요. 거기에 눈을 감고 들려오는 스르륵거리는 소리가 오히려 그 장면을 상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하는 형수님의 말에 다시 눈을 뜨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매일 누나가 입는 편한 티셔츠에 반바지로 갈아입었는데 옷이 날개라고 하는 말은 다 거짓말 같은 게 같은 옷인데도 형수님이 입고 있으니까 아예 다른 옷처럼 보이더라고요. 하얀색 티셔츠가 얇아서 살짝 민망했는데 오히려 그것마저도 잡지 화보에 나올 법하게 스타일 있어 보였습니다. 형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는 둘째치더라도 제가 다시 밖으로 나가는 것도 애매한 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난 걸 보니 누나도 어떻게 친척들 소나기에서 탈출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집 밖에 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나가면 다시 친척들에게 잡혀 잔소리를 들어야 했죠. 물론 형수님과 단둘이 좁아터진 누나 방에 서 있는 것도 충분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수님이 저보고 괜찮다고 방 안에서 소리가 다 들려서 알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는 신경 쓰지 말고 방에서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형수님한테 친척형은 제 방에서 자고 있는데 왜 누나 방에 계시냐고 물어봤어요. 형수님은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결혼할 사이라고 소개를 해주러 온 건데 어른들 다 계신데 아무리 그래도 한 방을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합니다. 친척형이 제가 이 방에 있는 걸 알면 화내지 않겠냐고 물어보니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일어나면 연락을 준다고 했다고 그때 나오면 된다고 미리 말을 맞춰 놔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형수님도 가만 보니 먼 길 오느라 많이 피곤해 보였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게 낮잠을 좀 자려고 했던 것 같아서 누나의 침대를 양보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누워도 된다고 하고 바닥으로 먼저 누워버렸어요. 핸드폰으로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형수님은 피곤했는지 금방 잠이 들었고 새근새근 숨쉬는 소리가 들리니 그 소리가 너무 신경이 쓰였나 봐요. 예쁜 사람은 잘 때 어떤 모습으로 자는지 궁금해서 살짝 고개를 들어서 형수님을 쳐다봤는데 저를 의식한 건지 제가 있는 방향으로 등을 돌린 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등을 돌린 채 자고 있으니 뒷모습이 보여서 오히려 터제문과 마음이 둘 다 부풀기 시작했어요. 잡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큰 실수를 해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불편한 건 저만이 아니라 형수님도 불편하긴 매한 가지였나 봅니다. 제가 바로 옆에 있어서 그런가 형수님도 잠에 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나 봐요. 이번엔 제가 형수님이 있는 반대쪽으로 등을 돌리고 누워 있어서 형수님이 일어나 있는지 몰랐는데 형수님이 언젠가부터 제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봤는가 봐요. 저는 핸드폰을 만지작대면서 영화 하나를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형수님이 제가 보는 영화를 보고는 그 영화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라면서 아는 척을 하면서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피곤하신데 안 주무시냐 물었더니 괜히 저를 배려해준다고 저 때문에 못 자겠다고는 말을 하지 않았고 그냥 서울로 다시 올라가는 길에 차 안에서 자면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아무리 그래도 어른들이 다 계시고 그런데 편하게 잠들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에도 제가 불편할까 봐 헤아려주는 걸 보니 형수님은 참 얼굴도 어쩜 그리 예쁜데 마음씨까지 고운지 여태껏 자라오면서 성적도 항상 좋고 좋은 대학 졸업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한 친척형이었지만 한 번도 부러워해 본 적이 없는데
형수님 같은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걸 생각하니 처음으로 질투가 다 나더라고요. 아무튼 형수님이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것 같으니 형수님한테 그러면 영화나 같이 보시겠냐고 물어봤습니다. 누나 방에 컴퓨터가 한 대 있는데 핸드폰을 거기에 연결하면 그나마 조금 큰 화면으로 같이 볼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형수님도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주섬주섬 영화를 보기 위해 세팅을 하고 있는데 악불사 가장 중요한 게 없더군요. 핸드폰과 모니터를 연결시켜주는 케이블이 제 방에 있다는 걸 깜빡해버린 거예요. 자신있게 영화를 보자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없어서 난감해져 버렸습니다. 형수님한테 죄송하다고 케이블이 없어서 영화를 같이 못 보겠다고 말을 하는데 형수님이 케이블 이거 말하는 거냐고 하면서 형수님의 가방에서 제가 필요한 케이블을 딱 꺼내더군요. 구멍에 맞는가 꽂아봤더니 딱 제가 찾는 그 케이블이었습니다. 이런 걸 왜 가지고 다니시냐 물었더니 오늘 내려오는 길에 차 안에서 자기도 영화 한 편 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연히 겹쳐서 다행스럽게 제 핸드폰을 연결해서 형수님과 영화 한 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은 침대에 누워서 보고 있었고 저는 바닥에 누워서 보고 있었어요. 영화를 보는데 바닥에 누워서 책상 위에 있는 화면을 보려고 하니 몸이 많이 베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리 돌아 누웠다 저리 돌아 누웠다 하며 편한 자세를 찾고 있는데 형수님이 그걸 보더니 미안했나 봅니다. 괜찮으니까 옆에 와서 침대에 누워서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어찌 형수님 옆에 누워 있겠느냐 하니까 형수님이 그러면 자기가 바닥에 누워서 볼 테니 저보고 침대에 올라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건 그거대로 못할 짓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형수님 옆에 자리를 깔고 누웠습니다. 누나 혼자 쓰는 방이다 보니 침대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누우려고 했는데도 엄청 가깝게 느껴졌어요. 형수님이 뒤척일 때마다 형수님의 오른쪽 팔과 제 왼쪽 팔이 닿았는데 참 그렇더군요. 가까이 몸을 맞대고 누워있으니 향긋한 향수 냄새도 살짝 올라오고 뭔가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저는 하는 수 없이 이불을 덮어서 몸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형수님도 참 과감한 게 아무리 제가 형의 동생이라도 그렇지 너무 저를 동생 취급을 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저도 취직만 안 했다 뿐이지 곧 30을 바라보는 남자인데 말입니다. 영화가 생각보다 연인 사이가 아닌 남녀가 같이 보기에는 조금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더군요. 소리를 작게 해놔서 망정이지 밖에까지 들렸으면 오히려 제가 형수님이랑 뭐라도 하는 줄 오해받기 딱 좋은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형수님이 대범해도 그렇지 그 장면이 나올 때만큼은 고개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장면은 끝날 생각은 안 하고 소리는 더욱더 대담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냉큼 일어나 영화를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형수님한테 아까부터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형수님도 영화가 꺼지고 나니 괜찮아졌는지 아니라고 방을 뺏어간 오빠가 잘못한 거지 제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 살짝 웃는데 가지런하고 새하얀 이빨이 보이는데 정말 안 이쁜 곳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형으로부터 형수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이제 일어났으니 형수님도 준비하고 나오라고요. 다행스럽게도 친척형이 방 안으로 형수님을 데리러 오지 않는 바람에 단둘이 방 안에 같이 있던 건 들키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수님이 방에서 먼저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빌려 입었던 누나 옷에서 형수님이 원래 입고 있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또다시 저는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고 있었지만 정말 코앞에서 갈아입는 소리가 들리는데 차라리 보고 있는 게 더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그 장면이 상상이 돼서 아주 말 그대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자연스럽게 형수님은 누나 방에서 나가고 저도 한참 있다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았으니 둘이서 방에서 보낸 몇 시간은 둘만의 비밀이 되어버린 셈이죠. 그 덕분에 형수님하고 저녁 식사하면서 대화도 많이 나누고 친해져서 서로 전화번호도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울로 취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올라가게 되면 신세 좀 지겠다고 능청스럽게 이야기하면서요. 형수님도 언제든지 도와줄 테니 부담 갖지 말라고 하면서 하루빨리 서울로 올라오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형수님도 저랑 똑같이 지방에서 공부하면서 서울에 있는 회사에 합격하면서 서울에는 친구가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모든 시간을 친척형하고만 보낸다고요. 매일 둘이서만 놀고 있으니 재미도 없고 친척형이 워낙 공부벌레라서 너무 못 놀 때도 있으니 이것저것 가르쳐 주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랑 형수님 단둘이서 의기투합해서 저녁 식사가 끝나고 또 식탁에 앉아서 한참 수다를 떨었습니다. 형수님도 이제 더 늦기 전에 출발하는 게 좋겠다고 하고 일어났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친척형은 거실에서 상을 갈아놓고 삼촌들하고 술판을 벌이고 있더군요. 형수님도 많이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형수님은 운전을 못하는 듯 보였고 친척형도 삼촌들에게 주는 술 한 잔, 두 잔 받아 먹다가 고기가 풀려버려서 술판이 벌어져 버리고 만 것이에요. 형수님이랑 낮에 방에서 단둘이 잠깐 있었고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도 둘이서 의기투합을 한 것 때문에 형수님이 혹시 나에게도 관심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형수님이 형을 많이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술 먹고 있는 형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천천히 마시라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합석을 해서 삼촌들이 주는 술을 넙죽넙죽 받아 마시기 시작했어요. 삼촌들이 특히 짚고 준 게 보통이 아닌데도 그 농담을 다 받아치면서 분위기를 빛내주더라고요.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나중에 결혼을 한다면 저런 여자랑 해야겠다고 결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역시 짚고준 삼촌들이 형수님을 가만둘 리 없었죠. 일부러 어떻게 술에 뻗게 만들려고 술을 쉴 새 없이 연거푸 계속 따라주는 겁니다. 친척형은 많이 마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는데 벌써 옆에서 뻗어버려 있었고 형수님 혼자서 삼촌들을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수님을 도와주려고 옆으로 가서 형수님한테 집중되는 술을 같이 비우기 시작했어요. 정말 대단했던 건 우리 삼촌들이 주량 하나만큼은 누구한테 져본 적이 없을 정도인데 삼촌들이 술에 취해서 거실에 뻗어버릴 때까지 형수님은 그 술을 다 버텨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나중에 합류를 했으니 그만큼 술이 덜 취한 상태였고요. 아무튼 삼촌들은 그렇게 그냥 거실에서 재우고 형님하고 형수님을 제 방으로 옮겨서 재우고 저는 그날 외박을 하기로 한 누나 방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술 기운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누나 방 침대에 누워서 눈을 좀 붙였어요. 그래도 낮 동안 형수님이 누워있다고 침대에서 형수님의 향수 냄새가 살짝 배어있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술 기운에 잠이 들었는데 인기척이 느껴져서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뭔가 싶어서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몇 개 느껴졌던 형수님의 향수 냄새가 강하게 나는 겁니다. 고개를 돌리니 제 옆에 형수님이 누워 있었어요. 형수님도 술 기운이 많이 올라있는 듯 보였고 분위기를 보아하니 화장실을 다녀왔다가 방을 착각해서 낮 동안 한참 있었던 누나 방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나란히 누워 얼굴이 가까이 있으니 형수님이 코로 숨쉬는 콧김까지 생생하게 전해져 오더라고요. 형수님의 숨결에 술 냄새가 강하게 섞여 기분이 더욱 이상해졌어요. 참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왜 친척형을 만나지 이따금씩 아까부터 생각한 의문이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저랑은 나이차도 별로 나지 않으니 아무리 연상의 여인이라도 저를 먼저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은 묘한 질투심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고 말입니다. 더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방에서 나와 삼촌들이 뻗어있는 거실 한 구석에서 저도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돼서 형수님은 전날 밤의 상황을 기억을 못하는 듯 했어요. 삼촌들은 새벽 6개 깨서 이미 다 돌아갔고 친척형과 형수님도 같이 돌아갈 채비를 하더군요. 이대로 보내면 언제 또 만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척형은 그렇다 쳐도 딱 하루 같이 있었을 뿐인데 형수님을 한동안 못 본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 서운하고 아쉬웠어요.
그렇게 친척형 내를 보내고 저는 다시 누나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방도 있었지만 형수님이 벌써 보고 싶어져서 방 안에 남아있는 형수님의 잔향이라도 맡아보려 들어왔어요. 그런데 벼랑간 제 핸드폰이 울리더군요. 형수님이었습니다. 내용은 얼른 취직하라고 그리고 서울에서 보자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형수님이 덧붙인 말은 얼른 서울에 와서 어젯밤에 왜 그냥 나갔냐고 하는 겁니다. 취했다고 생각했던 형수님은 사실 제정신이었던 거고 저는 굴러 들어온 기회를 제 발로 차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아무튼 그 말이 계기가 되어서 저는 엄청나게 공부를 하게 되었고 원하는 대로 서울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회사도 형수님 내 신혼집과 가까워서 친척형이 출장을 간다라는 형수님과 둘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연인처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아직도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형수님과는 종종 만나고 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 있는데 들킬 땐 들키더라도 저는 이 관계를 쉽게 끊고 싶지는 않네요. 형수님도 딱 이 정도 사이까지만 원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형수님이 언제든 저를 선택할 결심이 서면 저는 그때는 제 모든 걸 걸어서라도 형수님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고 아이도 둘 있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과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남편은 저보다 1살 어립니다. 연하의 남자를 만났죠. 결혼하기 전 9개월 정도 연애를 짧게 하고 결혼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나이가 30대가 넘었고 친구들 중 유일하게 결혼을 못했었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친구들은 하나 둘씩 아이를 낳기 시작했고 이런저런 조언들을 듣다 보니 조급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 결혼을 보채게 되었고 큰 생각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한 결혼치고는 저와 제 남편의 결혼 생활을 나름 잘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연하였지만 연상 같은 매력이 있던 사람이었고 시어머님도 저를 굉장히 잘 챙겨주셨습니다. 그렇게 다른 어느 부부들과 같이 나름 결혼 생활을 잘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긴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 10년 넘게 결혼 생활했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다툼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난 뒤에도 남편은 술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거의 매일 술을 마셨고 그럴 때마다 다툼이 있었죠. 물론 술만 마시고 들어왔으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남편은 술을 먹고 유흥주점이나 업소 등에 출입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결혼한 지 한참이 지나고 나서도 남편은 외박도 한 번씩 있었고 일주일에 4번에서 5번씩은 늦게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처음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평상시처럼 저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 거래처 사람이라면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거래처 사람이 들려준 이야기는 남편이 회사에서 격리 여자 직원에게 껄떡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 격리 직원 남편한테 들은 거죠. 그때 심하게 다툰 뒤에 별거를 2년 가까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성에 관한 문제가 참 많았던 남편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일들은 대충 이 정도였습니다. 별거 당시 저는 친정아버지의 도움으로 작은 카페를 열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친정아버지의 명예사업자로 친정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가게 한쪽에 작은 카페를 운영했죠. 저와 아이 둘, 입에 풀칠할 정도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남편은 저에게 사과를 했고 다시 합친 후에도 저는 그 카페를 계속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이어가고 있었죠.
돈도 둘이 벌기 시작하니 여유도 많이 생겼고 아이들과 쉬는 날이면 바다로 산으로 여행도 갈 정도로 사이가 다시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전 일은 잊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고 금전적인 일도 생기고 하니 너무 좋아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유치원을 다니면서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생겼고 행복감만 가득할 것 같은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건이 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댁은 시부모님과 도련님, 그리고 동서 넷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저녁에 연락이 잘 안 되던 남편을 그냥 두고 카페 일을 일찍 마치고 난 뒤에 친정에서 한 식당에서 아이들과 밥을 함께 먹고 난 뒤에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은 외박을 했습니다. 전화로 대판 싸우고 아이들을 유치원 보내놓고는 저는 가게 문을 열기 위해 출근을 했습니다. 가게를 오픈하고 나서 손님들이 몇 분 왔다 갔다 하고 한숨 돌리며 쉬고 있는데 동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동서가 저에게 들려줬던 이야기는 진짜 믿을 수 없는 말로 가득했습니다. 동서가 들려준 이야기는 어제 저녁 7시가 조금 넘어서 제 남편과 상간녀 둘이 시댁에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인사를 시켜드리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당연히 그 얘기를 듣고 시댁은 난리가 났고 진짜 저는 남편이 제정상인 사람이 아내를 두고 딴 여자를 데리고 가서 인사를 하는 게 정상인이 맞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철없는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상간녀에 대한 배신감이 들었죠.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정말 분노가 폭발할 듯이 커져갔고 정신이 몽롱할 정도였죠. 그래서 즉시 남편에게 전화해서 그 여자 누구냐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했고 어버버거리기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예상대로 남편은 집으로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친분이 있던 남편의 직장 동료에게 전화해 이야기해달라고 했고 또 웃겼던 게 남편의 직장 동료와 남편은 정말 가까운 사이였는데 술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여직원이었고 남편과는 동갑. 중요한 건 그 여자도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했을 때도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저는 제 여동생에게 전화한 뒤에 다음날 점심시간이 지난 뒤 남편 회사에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유통 관련 회사에서 일을 했고 직원은 10여 명 정도 된 회사였습니다. 저는 남편 회사 앞에서 안까지 들어가서 남편에게 누구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은 뭐 하는 거냐고 저를 끌어내려고 할 때 저도 흥분이 되어 소리소리치며 어떤 년이랑 바람났냐고 소리치고 남편을 걷어차버렸습니다. 그 여자 앞에서 니 년이냐고 소리도 쳤고 저는 결국 다른 직원들 손에 이끌려 회사 밖으로 나와 남편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회사는 난리가 났고 저도 사실 분함에 못 이겨 그런 행동을 하긴 했지만 아무 죄 없는 그쪽 회사 직원들에게 피해준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회사 앞에서 한참을 다퉜고 저는 소리쳤고 결국 제 동생이 저를 데리고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짐을 챙겨 친정으로 모두 옮겼고 아이들까지 데려오게 되었죠. 결국에 또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혼할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상간녀와 남편의 행복을 바래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친정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이혼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남편과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는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고 상간녀에게 연락이 와서 잘못했다고 빌기도 했습니다. 집에 알려지면 안 된다면서 어쩌고 저쩌고 핑계를 대기 시작하더라고요. 더 웃긴 건 남편이란 놈도 제게 연락을 해오더니 상간녀 소송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우리 집안 다 망쳐놓고 지는 망가지기 싫다니 그리고 이혼하고 재혼하겠다고 우리 시댁에까지 방문해놓고 나서는 지는 알려지기 싫다니
저는 그 여자가 얼마를 주겠다고 이야기하던 말던 상관없었고 무조건 소송할 거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이혼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둘이 결혼해서 2년 정도 행복하다 또다시 찢어지고 쓰러지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통보했고 남편은 저에게 와서 그 여자와 헤어졌다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싹싹 빌었지만 저는 용서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시댁에서도 전화가 와서 애들 생각 피하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다 거절했죠. 그리고 합의 이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편은 결국 다니던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뭐 어떻게든 되었겠죠. 술 좋아하던 남편은 회사에서 잘리고 저와 살던 집도 정리해야 될 상황이라고까지만 들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시댁에 들어가겠죠. 그 좁은 집에 5명이 함께 살면서 술 먹고 난장 피우는 제 남편. 감당하면 살아보라죠. 저는 카페 운영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대박 가게까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먹고 살만합니다. 아이들 굶기지 않고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술 먹고 다른 여자를 쳐다보던 남편은 제가 싫었겠지만 이제는 평생 후회 속에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초반이 된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기는 좀 낯뜨거운 말일 수도 있지만 솔직히 제가 봐도 저는 타고난 좋은 몸매와 호감형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저를 따라다니는 남자가 정말 많았고 저와 교제하기를 원하는 남자들의 대시를 많이 받았지만 번번이 거절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엄한 집안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항상 집에 일찍 들어갈만 했기 때문에 남자와 교제할 만한 시간이 별로 없었고 그러다가 제가 21살이 되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 남자를 만났을 때는 제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집안에 비밀로 했고 어느 순간 결혼할 때가 되어서는 집안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7살이 많았고 저의 첫 남자이며 부부 생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결혼을 너무 일찍 했기 때문에 저는 아직 어리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욕구도 많았습니다. 특히나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만나다 보면 제가 결혼했다는 걸 상상도 하지 못하고 저에게 다가오는 남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연락처를 좀 알려달라거나 같이 술을 마시러 가는 게 어떠냐는 말이었죠. 처음에는 그런 게 신기해서 즐기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게 너무 많아지니까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찍 결혼해서 당시에만 하더라도 결혼한 친구가 주변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나이트에 가서 놀았던 이야기를 한다거나 남자친구와 만나고 헤어지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럽기도 하고 저도 처음에 남편을 만났을 때의 그런 설렘을 다시 한번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제 인생에서 큰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됐습니다. 3년간 남편만 보고 살았던 저에게 한 번의 외도로 인해 저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됐습니다. 정말 의도적으로 바람을 피운 것은 아닙니다. 저는 실수라고 말하고 싶지만 어느 순간에는 저도 제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20대 초반이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것은 범죄라고 생각했고 인간으로서 쓰레기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하는 남편을 위해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남편을 맞이하러 달려나가니 울상을 짚고 들어와 한숨을 쉬는 남편에게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자기야 무슨 일 있어?
아, 속상해. 오늘 휴대폰을 잃어버렸지 뭐야. 그 휴대폰은 산지 얼마 안 되었고 할부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쉽지만 그냥 잊어버리라고 얼마나 정신없게 일했으면 휴대폰을 다 잃어버리냐고 남편의 엉덩이를 토닥여주고 다시 하나 더 사면 된다고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에 남편 번호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저희 가게에 휴대폰 맡기고 가신 가족분 되시나요? 네, 누구시죠? 어제 가게에 방문한 손님이 휴대폰을 맡기고 술을 20만 원어치 먹었는데 계산도 안 하고 휴대폰을 찾아가지 않으셔서요. 여기 저장된 번호로 연락해봤어요.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듣고 남편을 의심했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누군가 휴대폰을 주워서 가게에 맡기고 외상으로 술을 먹은 것이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휴대폰을 찾아가려면 술값을 가지고 술집으로 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돈은 아깝지만 그래도 남편이 알면 좋아할 거라는 생각으로 약속한 시간에 맞춰 택시를 타고 술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시간이 오후 5시 정도였는데 제가 갔을 때 그곳은 이제 막 가게를 오픈하고 있었어요. 문 앞에 주인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휴대폰 찾으러 왔다고 말하자 가게에 있다며 지하 2층인 술집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자 남편 것이 맞았는데 20만 원을 주기에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솔직히 저희 남편이 잘못한 게 아니고 이걸로 술 먹은 다른 남자가 잘못한 건데 왜 그 돈을 제가 물어줘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그 남자의 외모를 살펴봤습니다. 머리카락은 굉장히 길었고 통이 큰 바지를 입었으며 자기 사이즈보다 적어도 몇 개는 더 커 보이는 와이셔츠를 입어서 그런지 꼭 무슨 힙합하는 청년처럼 생겼더라고요. 걷는 걸음걸이도 껄렁껄렁하고 팔에는 문신이 보였는데 깔끔한 정장만 입는 제 남편과는 정반대의 자유로운 느낌이 많이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긴 것만 보면 제가 좋아하는 얼굴상으로 제법 잘생겼지만 옷 입는 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그 남자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혹시 관심 있으면 술값 20만 원치만큼 오늘 그쪽이랑 같이 시간 보내줄 수 있는데 어때요? 솔직히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말하는 동시에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거든요. 그 남자는 놀라는 듯하다가 갑자기 술집 문을 걸어 잠그면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 묻더군요. 그 말 진심이에요? 정말 하고 싶어요? 저는 20만 원이라는 금액이 아까운 것도 아까운 것이지만 그 남자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쯤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저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진심이죠. 대신에 오늘 일은 확실하게 비밀로 해줘야 해요. 그리고 오늘 딱 한 번만이에요. 그렇게 그 남자와 갑작스럽게 가게 안에서 시간을 보낸 후에 휴대폰을 돌려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제 첫 외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왕 외도를 할 거면 좀 로맨틱하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난장판이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밤 이후로 술집 주인은 저에게 가끔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막상 외도를 해보니까 그다지 좋지도 않았고 오히려 다른 걸 더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저는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어요. 아는 사람을 만났다가는 남편이 알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고 집에만 있는 저로서는 다른 남자를 접할 기회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과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름방학이라고 대학생이었던 남편의 동생이 서울 구경을 하고 싶다며 저희 집에 놀러오게 된 적이 있는데 워낙에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저도 대입시험을 본 지가 엊그제 같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넉살이 좋은 도련님은 형수라고 하며 저를 잘 따랐습니다. 도련님 입장에서는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제가 불편할 수도 있었는데 별로 개의치 않고 행동하는 걸 보고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도련님이 놀러 나갔다가 비가 무척 내려서 집에 일찍 온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출근한 상태였고 우산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터라 비를 흠뻑 맞고 집에 들어온 도련님에게 갈아입을 옷을 가져다 주며 씻으라고 하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거실에서 단둘이 과일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날따라 제가 눈을 마주치면 도련님은 어색한 듯 피했는데 그 묘한 느낌이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그 어색한 기운을 깨고 싶어서 머리에서 생각한 대로 질문을 던졌어요. 도련님 애인 있어요? 지금은 없는데 형수님 같은 예쁜 여자 있으면 당장 애인 하고 싶죠. 소개해 주실래요? 오, 그럼 나 같은 여자 있으면 결혼도 할 거예요? 당연히 당장 하죠. 한치의 고민도 없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도련님을 보며 이상한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런 도련님의 손을 덥석 잡아버렸고 눈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설레기도 해요. 한참 정적이 흐르고 얼어있던 도련님은 마주 잡은 손에 슬쩍 깍지를 끼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도련님 사이에 묘한 감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에게는 도련님 서울 구경시켜준다고 말하고 일주일 동안 대놓고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 나이 또래들처럼 설레는 연애를 다시 하는 것 같아서 며칠 동안은 정말 두근거리고 신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나 오래가지는 못하더라고요. 일주일 후에 터미널에서 도련님을 보내고 나니 그 뜨거웠던 마음이 순식간에 식어버렸습니다. 몸이 멀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마음도 멀어지게 된 것이고 계속해서 저를 달래주지 않으니 저도 흥미를 잃게 됐습니다.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날씨는 조금씩 선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심한 마음에 남편 몰래 휴대폰 어플로 채팅이라는 것도 해봤지만 이렇다 할 만남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제 주변 또래 친구들은 채팅하는 어플로 친구도 많이 사귀고 연애까지 하는 애가 있던데 이상하게 저는 별 볼 일 없는 남자들만 꼬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명절이 다가왔는데요. 저희 시댁은 춘천 쪽에 있었는데 연휴 전날부터 가서 신나게 명절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라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했어요. 언제까지 며느리가 이렇게 일해야 되는 거냐고 투덜거리긴 했지만 워낙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대들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명절 다음날 아침에 친정집에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님이 점심을 먹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또 내가 밥을 차려야 하나 싶어서 순간 짜증이 확 났지만 얼굴에 최대한 티를 안 내고 있었는데 남편이 너무 미적미적대는 거예요. 빨리 준비하고 출발해야 하는데 준비를 하는 둥 마는 둥 조금만 더 누워있다가 가면 안 되냐고 TV나 보고 앉아있고 정말 답답해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방으로 데리고 와서 밖에 들리지 않게 작은 소리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나를 보고 싶어 한다고. 빨리 준비 안 하면 혼자서 가겠다고. 말하면서 감정이 안 좋은 채로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친정에서도 기분이 안 좋은 티를 숨기지 못했고 저는 그럴 거면 그냥 먼저 가라고 말했습니다. 화가 난 남편은 저녁에 볼 일이 있다고 하며 먼저 집에 올라간다고 하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친정엄마의 물음에 별거 아니라고 대답하고 방에 들어와 혼자서 분을 삭히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마누라를 배려하지 못하는 남자인 줄 몰랐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죠. 사오느라 못 봤던 휴대폰을 열어 메시지를 확인해 봤더니 초등학교 동창 중 한 명에게서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동창회를 하니 꼭 나와달라는 문자였고 오늘은 술을 꼭 마셔야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준비를 하고 초등학교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나가니 이미 20명 정도가 모여 있었고 명절인데 다들 할 일도 없이 이렇게 나와서 놀고 있냐며 부장님도 없냐는 농담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은 요즘에 누가 조상님 챙기냐고 우리끼리 재미있게 잘 먹고 잘 살자면서 술이나 마시자고 하더라고요. 졸업하고도 연락을 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졸업하고 나서 처음 보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유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편하게 대할 수 있었죠.
그중에 눈에 띄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어린 눈에도 도시아이처럼 깔끔했었던 제 짝꿍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피부도 하얗고 공부나 운동도 잘했기 때문에 어릴 적에 잠시나마 좋아했던 남자였어요. 제 기억상으로는 그 아이도 예뻤던 저를 좋아했었고 동네도 가까워서 자주 어울렸던 기억이 납니다. 문방구에서 같이 과자를 사 먹으면서 집에 같이 가기도 했었고 지금 생각하면 유치한 편지도 주고받았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훨씬 더 반갑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친구는 6학년 때 전학 가서 그 이후로는 처음 봤고 멀리서 봐도 어릴 적 그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서 그때의 설렘이 새록새록 기억났습니다. 저는 반가워하며 그 친구 가까이 가서 말을 걸었어요. 어머 건우야. 어떻게 연락 한 번을 안 했어? 안 그래도 너 결혼했다는 말 들었는데 연락을 못 하겠더라. 그 친구와 계속해서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저는 그에게 점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마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꼭 이런 남자와 연애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드는 친구였거든요. 이 친구랑 따로 나가서 술을 마시고 싶고 오늘 밤만이라도 짧게나마 설레는 감정을 느끼고 싶었지만 저는 결혼한 여자였고 그 아이가 저를 나쁜 여자로 볼까봐 신경이 쓰였어요. 술자리가 끝나갈 때쯤 애들은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집에 가야 할 때가 왔어요. 제가 인사를 하고 나오자 그 남자도 따라 나왔고 택시를 잡으러 같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슬며시 제 손을 잡아오는 그 남자를 쳐다보니 저를 보며 웃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완전히 끝나버린 줄 알았던 설레는 감정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렇게 손을 잡은 채로 저희는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우린 서로 끌어안다시피 해서 길을 걸었어요. 택시를 타면 금방 헤어질 것 같아 너무 아쉬워서 걸어서 집까지 갔습니다. 오랫동안 걷다가 도착한 저희 집 현관 앞에서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제 볼에 뽀뽀를 하고는 부끄러운 듯 급하게 인사하며 뛰어갔습니다. 남편하고도 안 좋은 상황에서 그를 만난 건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를 찾은 기분이었어요. 그 뒤로 저희는 동종 따로 만났고 제가 서울로 올라가서도 계속 연인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2년쯤 지났을 때 그 아이도 장가를 가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 둘의 만남은 끝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중간중간에 다른 남자도 몇 번 만나봤고요. 하지만 정말 사랑이라 느낀 건 그 남자가 유일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국 재회를 했고 40이 넘는 지금까지도 몰래 만나고 있습니다. 저의 두 번째 서방님이고 이제 더 이상의 다른 사랑은 원치 않고 두 남자만 바라보며 살아보려 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 게 문제인 걸까요? 저도 가끔씩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 빠져나와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리고 아름다운 나이에 기억에 남는 연애도 못 해보고 결혼해서 답답하게 살다가 갈 바에는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게 더 남는 장사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둘 중에 어떤 남자를 선택하고 싶지는 않아요. 상처 주는 여자가 되기는 싫거든요. 그냥 이렇게 두 남자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무슨 큰 문제라도 되는 건 아니겠죠. 제 마음속에는 방이 두 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